초중고의 학세권에 입지이면서 9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동의 학원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마곡지구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면서 한강변의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물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분양 가격을 잘 보고 상황에 맞춰 가지고 청약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힐스테이트 등촌역 분양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543세대 중에 일반 분양 274세대 많은 물량들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층 15층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에 5구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입주 시기는 2026년 10월에 예정인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공통 유의사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분양을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과도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됐다고 보여지고요. 택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 택지입니다.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을 하고 일반 공급까지도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내가 맞는 특별공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청약 통장이라든가 세대주 요건 그리고 소득 기준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전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등촌역의 위치이고요. 초중고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그런 학세권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 녹지 공간도 굉장히 풍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쾌적한 아파트이면서 주변에 또 한강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쾌적성,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보면은 이제 목동 학원가 골목도 이용할 수 있고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마곡지구까지도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는 부분, 또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9호선이 지나가는 등촌역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9호선을 타고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강 건너편에는 상암동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하늘공원이라든가 이런 쾌적성 있는 공원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미디어시티가 있기 때문에 상암 DMC의 직주 근접까지도 가능한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이제 주변에 거주 요건이 나쁘진 않지만은 핵심적인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이런 인프라 시설들, 기존의 인프라 시설들, 편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너무나 높은 분양가들이 책정이 됩니다. 등촌동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33평형의 분양가가 14억 3,800만원의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목동 롯데캐슬 마이스트로 6년차가 된 아파트 32평 실거래 가격이 12억 4,20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발산역 인근의 우장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20년 차가 된 아파트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3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인근에 이제 아파트들이 13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14억 원대에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주변 시세 아파트와 준해서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현저하게 저렴한 분양 가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현저하게 높은 분양 가격도 아닙니다. 적정한 그런 분양가에 입지가 나쁘지 않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나온 것 같고요. 서울의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볼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초중고를 아우를 수 있고 9호선의 등촌역, 또 한강의 인프라, 또 마곡지구의 직주 근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청약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비공개 특강, 비공개 컬럼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오프라인 모임도 할 예정이고 많은 분들과 현장 답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부동산 스터디,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계약금 5%에 계약할 수 있는 물량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내 집 마련이라든가 부동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의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쾌적성 있는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본다면 남향, 남동향, 남서향으로 잘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다수가 이제 타워형이 아닌 판상형으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단지 배치도로 봤을 때 이 동간거리가 상당히 좀 좁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시면 피트니스 클럽이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GX룸,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아이숲 공간, 그리고 작은 도서관, 그리고 휴게 라운지도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퍼팅 연습장, 그리고 스크린 골프까지도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9 A타입 89세대이고요. 3베이 판상형의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의 그냥 노멀한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 14개의 세대이고요. 2베이의 타워형이고 이제 방이 모두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복도 팬트리가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제가 봤을 때 거실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과 측면창까지 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에 89개의 세대이고요. 3베이에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건축 물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면 구조가 조금 아쉬운데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베이에 이제 판상형의 구조이면서 알파룸까지 있는 구조가 많은데 이 구조는 조금 아쉬운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파우더룸은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또 팬트리 공간도 없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평면도입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29세대 3베이의 판상형의 구조, 방 3개의 욕실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와 현관에 창문이 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지만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성이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도 평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84 C타입 같은 경우에 53개의 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방이 3개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없고 대신에 복도 팬트리가 눈에 보이고요. 또 거실 같은 경우에 측면창은 없습니다. 환기성이 조금 취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상당히 작고 파우더룸도 작네요. 전반적으로 모든 평면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제 1순위 청약 신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 수도권의 거주자 모두 청약 신청을 1순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이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75%를 또 가져가기 때문에 주택에 있는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거주자 300만원, 그 밖에 인천 거주자 250만원, 경기도 거주자 200만원을 예치해 놓으면 8호제곱미터 이하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공급 12월 5일, 1순위 12월 6일, 2순위 12월 9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3일에 있습니다. 분양 가격하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공유하면은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1억 원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4억 원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분양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억 정도의 59제곱미터 그리고 14억 원 정도의 84제곱미터의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 가격이 많이 책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노멀한 분양 가격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분양가가 뭐 과도하게 높다, 과도하게 낮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적정 분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를 봤을 때는 초중고, 목동의 학원가, 그리고 마곡지구, 상암지구, 여의도 뭐 이런 곳들, 강남권까지도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약에 신청하실 분들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렴한 분양 가격의 분양 물량들, 더욱이나 서울의 분양 물량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 가격의 물량들 중에 입지가 좋은 곳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구독자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